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오정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본사랑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호성 원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르신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혹은 좋아하시는 운동 그리고 하시는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팔꿈치 통증과 팔꿈치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팔꿈치 안쪽이 아프면 골프 친 사람들에게서 이 통증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골프 엘보, 그리고 우리 팔꿈치 바깥쪽이 아플 경우에는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생긴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라고도 부릅니다. 이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는데 잘 들어주세요. 먼저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주먹을 꽉 쥐고 손등을 위로 젖혀주면 팔꿈치 바깥쪽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팔을 쭉 뻗고 주먹을 꽉 쥔 상태에서 손등을 위로 꺾었을 때 이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시다면 어르신들은 테니스 엘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세수를 할 때 이 팔꿈치 안쪽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면 골프 엘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팔꿈치 바깥쪽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 MRI를 찍어보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의 끝이 까만 힘줄인데 힘줄이 까만 상태로 이 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팔을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힘줄이 닳아서 하얀색으로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비수술적인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이 하얀 변송 조직 자체를 뜯어내고 정상적인 힘줄로 봉합하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피부 절개를 하고 힘줄의 병변을 보면 힘줄이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구멍이 나 있는 부분에 이 분홍색 빛깔의 변송 조직이 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술의 목적은 이 변송 조직을 제거하고 주변의 건강한 힘줄을 서로 오므려서 봉합하는 게 이 수술의 목적입니다. 이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를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병은 힘줄을 오래 써서 생긴 힘줄의 파열과 그로 인한 변송 조직으로 인한 통증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염증에 초점을 맞추고 치료를 하는 것보다 힘줄의 파열과 변성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팔꿈치 통증이 심하지 않고 아픈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면 통증을 조절하는 소염제를 먼저 복용할 수는 있지만 이 치료가 완벽한 치료가 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하는 치료는 아픈 부위에 직접 기계로 충격파를 주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충격파 치료는 크게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픈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좀 둔감하게 만들어서 아픈 통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충격파로 병변에 자극을 주게 되면 신생혈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혈관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이 혈관 덩어리들은 각종 영양분과 그리고 재생세포들을 병변에 많이 공급하게 돼요. 따라서 손상된 힘줄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 주 1회 총 3회 정도의 치료를 받게 되고요. 받고 나서 2, 3개월 정도는 기다려보는 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충격파 치료로 통증이 호전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PRP라고 하는 주사 치료를 행해 볼 수 있습니다. PRP는 자기의 피를 좀 뽑아서 특수기계에 돌린 다음 혈소판이라고 하는 성장인자가 아주 풍부한 부분만 추출해서 그걸 다시 팔꿈치 쪽에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는 있지만 주사 시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고 나서도 좋아지지 않는 분에게 한해서만 치료를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PRP든 체외 충격파 치료든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좋아지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너무 병변이 심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수술적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피부 절개를 이 정도 하고 아픈 변성 조직 자체를 실제로 도려내고 건강한 힘줄끼리 다시 모아서 꼬매주는 방법인데요. 수술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수술하고 나서 2주 내지 4주 정도는 반깁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호전되는 데는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시점인 3개월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통증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니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세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증이 있을 때는 운동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스트레칭이 됐든 근력 운동이 됐든 통증이 있을 때 운동을 하게 되면 힘줄의 손상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따라서 운동은 충분한 치료를 받고 통증이 호전이 되었을 때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스포츠를 하기 위한 그리고 내가 원래 했던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필요한 것이지 팔이 많이 아픈데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한다고 해서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빠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아서 통증이 호전이 됐을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법과 근력 운동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신 분들은 이 팔꿈치 바깥쪽을 따라가는 근육이 좀 늘어나야지 증상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손등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반대쪽 손으로 손등을 아래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여기가 당기는 느낌이 드시죠? 이때 너무 세게 통증을 느낄 정도로 당기는 건 좋지는 않고요. 약간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정도 자극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증상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 아프지도 않고 또 내가 통증이 많이 좋아졌다 그랬을 때는 500ml 정도의 물병을 잡고 손등을 위로 올려주는 반대죠. 스트레칭과는 반대인데 손등을 위로 올려주는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 골프 엘보의 경우에는 이 안쪽 힘줄이 좀 늘어나는 스트레칭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팔을 쭉 뻗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아래쪽으로 향하게끔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이 안쪽 근육이 당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력 운동도 테니스 엘보와는 반대되는 운동이죠. 이제 물병을 이렇게 잡고 팔을 안쪽으로, 손목을 안쪽으로 꺾어주는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증상이 많이 좋으신 분,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지 않고 혹은 통증이 심했다가 많이 회복된 분들에 한해서만 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팔꿈치 통증의 대명사인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어르신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는 직접 대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